안녕하세요. 이전 두 개의 클래스에서는 저희가 의약품의 개발 과정 그리고 제약산업의 발전과 규제기관의 발전 양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의약품이 개발되는 전반적인 과정과 거기서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물질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감기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한 또는 예방하기 위한 그런 유효 물질들을 이제 탐색하고 찾아나가는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 약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랩실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런 약이 우리가 실제 유효하다라고 랩실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전임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임상이라고 하는데요. 프리클리니컬 리서치가 들어가게 되죠. 이 비임상 시험이라 함은 임상 전에 약의 안전성과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끼 정도의 작은 동물들에 대해서 또는 개나 원숭이 등의 중간 크기 동물들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임상 1상을 가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샘플들을 채취를 했을 거잖아요. 샘플들을 채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맡길 거예요. 뭐 유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맡기면 그 시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GLP라고 하는데요. Good Laboratory Practice. 그러니까 그 시험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어떻게 오류가 없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실험실 관련된 규정들을 GLP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실에 대한 규제가 GLP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임상을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했고 약효에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IND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기관에서 이 IND 자료, 그러니까 Drug Discovery Development and 전임상 자료를 가지고 임상을 해도 될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규제기관에서. 그래서 너희는 임상해도 돼 라고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임상이 들어가게 되죠. 그 임상은 보통 신약 과정에서는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지는데요. 뭐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상 또는 생동이나 이런 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신약의 포커스에서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임상 양리 시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수명에서 수십 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약물의 흡수,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흡수될지, 분포, 대사, 배설되는지에 대한 약동학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이상 반응 등의 안전성도 역시 탐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탐색 단계인 거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임상 1상은 보통 이제 몇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임상 2상은 이제 치료적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약물의 적적 요법, 용량 및 그 적응증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초기에 환자를 대상으로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임상은 이제 보통 몇 달에서 한 2년 정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상 3상은 이렇게 앞에서 1상, 2상에서 발생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치료적 확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확증을 해야 되니까 실제 더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백, 수천 명의 환자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확인하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을 사셨을 때 설명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게 이제 3상에서 확증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규정을 GCP라고 합니다. GCP는 Good Clinical Practice라고 하는데 이 임상은 그 전략이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증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기를 대상으로 이 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감기가 적응증이에요. 그래서 근데 약 한 개가 적응증이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감기뿐만 아니라 뭐 독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약물이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임상을 전략을 마련할 거냐가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또한 그런 그 임상 자료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임상 자료 정말 잘 만들었어 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뭐 이중 맹검,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환자와 그걸 처방하는 의사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약이 진약인지 위약인지 또는 플라세본지 실제 의약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런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오롯이 받아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약의 디스트리뷰션 또는 그런 데이터를 정리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되게 절차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잘 통제할 건가, 그런 전반적인 규정들을 GCP라고 합니다. 이 GCP는 말 그대로 임상 관련된 거고요. 근데 이 임상약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만들어야 임상을 진행할 거니까 약을 만들 때 역시 GMP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증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풀 GMP는 아니고요.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마다 이제 좀 더 강화된 GMP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관련된 GMP는 실제 규정들이 따로 있어요. 이 GMP, 실제 커머셜 GMP와 다르게 임상의약품의 GMP 절차는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이랑 전임상이나 이런 개발 단계를 완벽하게 마치셨다면 허가 단계, 그러니까 NDA, BLA,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통은 NDA인데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는 BLA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규제기관에서 이제 어프로브를 받는 단계죠. 그래서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우리는 GMP에 준해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품질 보증을 하게 되겠죠. 테스팅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산 과정을 관할하는 레귤레이션이 GMP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한 다음에 약국이나
그 병원으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는 단계에서는 GDP, Good Distribution Practice라는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그 유통 체인에서는 매니팩처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스트리뷰션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임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시판 이외에도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이제 임상 4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료적 사용에 대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판 후에 약물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 및 식약처에서 정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에 따라서 신약 시판 후에 4에서 6년 동안 보통 한 600에서 3000 내의 환자에 대해서 병원 조사를 하고 의뢰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 경험을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개발 과정 그리고 시판 관리가 의약품의 개발 과정이고요. 또한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의약품 개발 단계에 대한 아웃라인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실제 GMP에 대해서 좀 베이직한 GM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